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말해왔던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짧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서 좀 못 보신 분들도 공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영상을 녹화 중입니다. 자, 제가 2018년에 세계화폐가 등장한다, 이런 포스팅을 들고 왔는데요. 어,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1988년에 발행된 경제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가 2018년을 세계화폐가 등장하는 해로 예측한 커버 사진을 발견했다. 뭐 2012년도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도 등장했던 태양의 새, 불사조가 불탄 각국의 화폐 위에 세계 화폐를 부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금융 붕괴와 세계 화폐의 등장이 임박한 지금의 상황을 30년 전인 1988년에 이미 예측해 놓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는데, 그냥 이게 이코노미스트지가 이제 로스차일드가의 그런 잡지사거든요.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1988년에 뭐 비트코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 어떤 어, 이런 세계 다른 피아트 머니들이 불타고 있고, 이제 이 어떤 하나의 통화가 세계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18년도를 세계화폐가 등장하는 해로 묘사를 하고 있다. 세계화폐를 의미하는 동전에 2018년이라는 발행 연도가 적혀 있다 하면서 뭐 세계화폐를 대비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거를 음,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바로 세계 화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일단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자체로서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혼자로서도 굉장히 안정성 있고 대단한 자산인 건 확실하지만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비트코인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역할군을 다 이제 분리시켜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완하는 다른 코인들, 그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화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역할군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도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계 단일 화폐가 될 코인이 뭐 오닉스 코인이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닉스에서 또 글자 몇 개만 빼면은 바로 오닉스다, 오닉스가 그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부활한 피닉스 코인 바로 XRP다, 리플이다, 탐욕을 지배한 자 금융 세력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는 그 탐욕의 노예, 세력의 마음을 잃는 자는 함께 갈 수 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확신을 가진 자, 마음을 읽은 자, 모든 것을 얻으리 하면서 이제 XRP가 피닉스 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뭐 전설의 피닉스 코인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8개월 전에 어떤 분이 또 글을 올리셨는데, 어, 이 표지 그림 가운데 위치한 코인이 표시된 2018년도라는 숫자를 봐라. 2018이라는 숫자를 봐라. 2018년. 그렇다. 암호화폐를 세상에 크게 알린 해이다. 30년 전에 이를 예측했단 말인가. 피닉스의 목에 걸린 목걸이 원형 상단의 특수 문자인 파이를 보라. 이 문자와 유사한 그림의 암호화폐 심볼이 떠오르는가. 책 저자는 스텔라 루멘 암호화폐 로고와 유사한 점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요 그림이 요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또 스텔라가 그런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미국인, 일본인, 유럽인, 그리고 다른 많은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아마도 같은 통화로 쇼핑에 돈을 지불할 것이다. 가격은 달러, 엔, 마르크가 아니라 디마르크가 아니라 피닉스로 활용될 것이다. 피닉스는 오늘날 국가 통화보다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쇼핑객들이 선호할 것이다. 피닉스 즉 불사조라는 뭐 이렇게 스스로 몸을 불태워 죽고 그 재 속에서 재생한다는 전설의 새. 그래서 피닉스 발아래를 보면 각국의 법정 화폐를 밟아 태우고 있다. 그래서 피닉스 발아래에서 불타 없어짐을 표현하고 있다. 달러, 위안화, 엔화, 유로화가 불타 없어지고 있다.
법정 화폐를 다 태우고 그 재 속에 새로운 불사조 화폐가 태어난다는 해석이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대주주는 바로 유대인 가문 로스차일드가이다. 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뒷배경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출처가 세계 경제 붕괴 위기와 리플 혁명이라는 책인데, 이 출처가 이 글을 읽으니까 소름이 돋았다. 각국의 법정 화폐를 불사지를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겠죠. 책에서는 그 피닉스 코인이 리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그래서 뉴스 기사는 아래를 참조라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리플이 피닉스 코인일 것이다. 또 스텔라 루멘이 리플의 뭐 형제격인 코인이기 때문에 뭐 같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고요. 뭐 리플을 막 쳐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리플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는 스위프트 2.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이 또 길어지면 아무도 안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에서 갈라져 나온 가상화폐입니다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면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갈라져 나온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테니까, 뭐 이제 부정하게 360만 이더리움의 암호화폐가 부정하게 유출이 됐다. 그래서 그에 대응책에 협의가 되지 않아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분열된 것이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IoT 플랫폼으로서의 개발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역할은 또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에 등장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위한 새로운 가상 머신으로 이더리움 가상 머신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메인 네트워크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어 블록체인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특정 생태계의 일부로 존재하거나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형 가상 머신이다. 기존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블록체인 노드 및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스푸니크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게 통합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호환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IoT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왜 사물 인터넷에 블록체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적당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시장 조사 기업 파트너 약 20% 조사 기업이 지난 3년 동안 외부 공격을 받은 경험이 한 번 이상은 있다. 이런 해킹 등의 외부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연결된 데이터 블록, 공통된 정보를 포함한 상태에서 암호화한 사슬 구조를 가진다. 이런 기술 도입은 사물의 각각 기기에서 데이터 사슬을 구축하게 하여 외부 침입이나 특정 데이터 위헌조가 발생하기 어렵게 한다. 그래서 주요 데이터에 부여된 고유 아이디로 인해 데이터 실시간 추적을 투명하게 하며 분산 스토리지를 통한 데이터 분산으로 데이터 관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거죠. 스푸닉 VM은 효율성과 낮은 컴퓨터 리소스 소비를 통해 IoT 장치에 적용이 가능한 VR을 개발한 것이다. 특징으로는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더리움 그쪽이랑도 호환이 되는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과도한 계산에 소모되는 리소스도 최소화시키면서 매우 낮은 컴퓨터 파워 장치에서도 통합이 될 수 있어 IoT를 겨냥하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다양한 디바이스들로 다양하거나 이제 확장할 수 있다. 즉 사물들에 삽입되는 칩들과 같이 작거나 낮은 컴퓨터 파워 장치나 칩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는 모습으로 IoT를 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더 플랜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있는 기회 중 더 다오 하드포크 파일 개연 이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체인링크 오라클 솔루션이.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의 창립자인 제임스 또한 블록체인 밖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활용해 실사용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이더리움 클래식을 활용한 개발이 더 쉽고 원활해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분야를 그런 사용처를 만들어서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국제 송금 쪽을 담당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굉장한 안전성, 그리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쩌면은 피닉스라는 거대한 집합체에서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코인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저의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리플이 왜 스위프트 2.0을 대체하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막 다 읽어주긴 좀 그런데, 일단 뭐 이거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보시니까. 그래서 리플은 블록체인의 힘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 돈을 송금하는데 마찰 없는 경험을 제공한다 하면서, 금융기관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고객의 지불을 단일 API를 이용하여 즉시 안정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사실 리플이 또 세계의 중앙은행들의 또 은행인 BIS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닉스라고 불리게 된 이유의 하나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피닉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트코인 시장이 한번 죽었었다. 2018년도에 죽었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 시간에 와서는. 그래서 쭉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피닉스다. 그래서 단 하나의 코인으로 확정 지을 수 없고, 어차피 다른 활용도가 있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단일 코인이 피닉스 코인이다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고 본인들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코인들이 결국에는 주요한 위치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하나의 피닉스 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기가 왔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정말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감사한 것이고, 뭐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